하나회는요, 총 250명으로 이루어진 사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군을 속속들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쿠데타 전까지 육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수십 년간 그들은 끈끈한 존재였어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전두환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얘기하면,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에 몹시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전두환의 쿠데타를 모방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저는 윤석열이 전두환을 모방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데요. 하나회는요, 총 250명으로 이루어진 사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군을 속속들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쿠데타 전까지 육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수십 년간 그들은 끈끈한 존재였어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근데 그거를, 그 하나회를 고작 충암고 라인 몇 명으로 그거를 모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전두환은 이 사람 물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과 도덕을 떠나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얘기하면,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에 몹시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육사 시절부터 동기들을 완전히 휘어잡았고요. 요즘 말로 학교 짱이었어요. 심지어 전두환의 육사 선배들, 전두환의 상관들까지도 전두환을 보스로 모시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정말 이 사람의 카리스마는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자기가 그 정도의 인화력과 카리스마, 어떤 그 정도의 보스 기질이 자기한테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본인은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냥. 전두환은 운동이라도 잘해. 그리고 전두환은 군대 전문가였기 때문에 군사반란을 지휘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은 아예 군복무 자체도 안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때의 군대는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었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엘리트죠. 그렇지만 비슷한 수준의 그 이상의 엘리트 집단이 지금 너무 많아요. 법조계, 의료계, 대기업 임원진, 학계, 예술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군대가 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판단,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집단은. 그리고 서울의 봄 영화 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윤석열, 김용현 이 인간들 술 취해서 서울의 봄 몇 번씩 돌려보면서 감동 이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하시죠, 이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너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모방했어. 그렇지만 영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에 성공하기 위해서 밤새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이를 악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참고를 했어야죠. 그러고도 실패할 뻔했죠. 창태환에게 정말로 죽을 뻔하기도 했죠. 그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봄을 꿈꿨는데 그냥 서울의 밤이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사반란에 성공했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은 법정에 서서 사형 판결을 받는 걸로 끝났어요. 물론 사면되긴 했죠.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 심판대 위에 올랐는데 그 미래가 본인들에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들의 어떤 그 무능력과 무지에 기가 막혀요. 겨우 이 정도 실력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국격을 훼손시키고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몇 시간 만에 국가 예산 100몇십 조를 그냥 공중에 흩날려버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중앙선관위에 병력이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 결과라고 진심으로 믿은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 장악과 선거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할 수 없어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몇몇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인데, 들리는 말로 윤석열이 조중동도 안 본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TV조선도 안 보고 채널A도 안 보고 극우 유튜브 채널들만 주구장창 본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로 증명된 거죠. 네. 정상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자기는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럼 정말 부정선거가 판치는 나라라면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 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도록 놔두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여당은 지방선거에서는 압승했잖아요. 총선에선 대패했어요. 그럼 부정선거 세력이 일부러 한 선거에서는 져주고 한 선거에서만 실력 발휘를 해서 부정선거의 결과를 드러낸다, 그런단 말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그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계엄사령부 포고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에 5.17 비상계엄 확대를 모방한 겁니다. 보면은 계엄사령부 포고문에 정말 놀라운 위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위력에 감탄하고 그야말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 지경입니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 시민들 바로 시위했고요. 의원들 곧바로 국회에 모였고요. 계엄 바로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체제 부정과 전복 기도는 니들이 한 짓이잖아. 세 번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밤새 1초도 통제받은 집단이나 개인이 있나요? 네 번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자, 시민들 곧바로 모여서 군병력 저지하고 계엄 해제안, 가결하는 데 도움을 줬죠. 다섯 번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48시간이랍니다. 자기들 친위 쿠데타 끝나는데 6시간 걸렸어요. 48시간은 정말 긴 시간인 거죠. 여섯 번째,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니 지금 니들 때문에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지금 매일 시민들 집회하러 나가고 집에서는 나라 걱정하고 니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지금 처단받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본인들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치가 언젠가부터 서로에게 대해서 저주와 욕만 쏟아내는 참호전이잖아요. 욕과 저주의 악마의 화살을 투석기를 쏘는 참호전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만나서 교전을 하든지 백변전을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상대를 너무 미워하다 보면 별의별 걸 다 믿게 돼요. 증오는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사랑도 강력한 힘이어서 착시를 불러일으켜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흠이 있어도 흠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엉뚱한 부분, 사실 결함이지만 그것도 귀여움으로 보이고 그냥 평범한 여자를 내 눈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여자를 천사처럼 내가 근데 그런 감정, 그거는 다 착오지만 그런 착오는 세상에 별로 사랑에 의한 착오는 세상에 별로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미움과 증오에 의해서 생기는 착오 그리고 그 착오가 확증 편향돼서 생기는 신화와 같은 믿음은 세상에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 국익과 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얼마나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태를 맞아서 또 한마디 하자면 정말 우리는 증오를 멈추고 설득하고 화해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영이라고 하는 기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싸워도 싸우고 화해를 해도 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윤석열 타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타도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이것은 국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지 어떤 성향의 국민이냐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 강력하게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 극단적으로 싸우는 참호전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호전 문제인데 이건 참호전을 뛰어넘었잖아요. 지금 이 사태는. 이게 축구 경기로 비유를 하면 축구를 하다가 윤석열 자살골을 넣은 게 아니에요. 축구를 하다가 자살골을 넣은 게 아니라 자살한 거예요. 축구를 하다가 이거 한 거라니까? 근데도 본인 죽었어요, 지금. 근데 본인이 죽은지를 모르잖아요. 본인이 죽은지도 몰라요. 그 좀비들이 나라 망치고 있어요, 지금. 그 계엄 실패 6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좀비인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이후부터는 좀비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설득과 대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전 그들이야말로 비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란 수계는 반란 일당은 국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이 아닙니다. 그 이해의 여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고요. 전 국민의 지탄과 비난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역적으로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